정보화 혁명으로 연간 1% 정도의 GDP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 아니 1%? 진짜 좋게 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머지 절반들은 그런 거 없는 것 같다. 증거를 잘 못 찾겠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오른다고 그때 미국 경제에 GDP가 올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혁명이 나왔을 때 그것이 생산성 혁명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실제 얘가 혁명을 일으킬지도 미치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지금 현재 금리니까 금리죠. 제가 또 좋아하는 차트기도 해요. 오늘 네. 가져오신 자료의 17페이지를 네. 보면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2분기에 유동성 줄어드는 거는 일시적이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늘릴 거다라고 보시는 완화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완화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뀔 때는 시장이 예상보다 연준은 금리를 훨씬 많이 내릴 것이다. 내리기 시작하면 네. 네. 그게 내년이라고 보시는 내년일 거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까지의 금리에 대한 전망, 네. 경로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이 차트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시장금리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자체는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네. 그 왼쪽에 있는 실제 기준금리랑 사람들 그리고 연준이 본 거랑 또 똑같아요. 점선이에요. 점선. 사람들이나 연준이 보는 기준금리의 그 갭을 이제 쭉 보여주는 겁니다. 네. 네. 패턴이 있죠. 네. 늘 사람들은 완만하게 예상을 하고요. 네. 실제 경제는 그것보다 훨씬 급하게 움직입니다. 네. 연준이 실제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연준도 그렇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점선은 연준이나 시장 사람들 똑같아. 다들 점선으로 보고 있어. 연준도. 근데 실제 경제가 그렇게 안 움직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올릴 때는 더 많이 올리게 되고 내릴 때는 더 많이. 제가 아까 뚝배기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뚝배기가 두꺼워. 그러니까 장작을 아무리 넣을 때 막 오버하게 되고 네. 뺄 때도 오버하게 되는 게 바로 미국 경제의 특징입니다. 요게 역사니까 지금 이게 뭐 25년 동안의 역사가 있지만 그 전엔 달랐을까요?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똑같은 원시인의 뇌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될 거라면 사람들의 예상처럼 처음에 내릴 때는 두세 번 천천히 내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과거의 인하 패턴 보시면 처음에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죠. 이제 그러네요. 무지개처럼 있는 게 과거의 인하 패턴이에요. 네. 그러다가 한 몇 번 내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나죠. 그래서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릴 수밖에. 왜냐면은 지금 솥단지가 끓고 있는데 뚝배기가 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끓으면 안 되거든. 식혀야 돼. 그래서 불 다 끄고 그동안 부었던 기름 다 빼고 네. 막 지금 얼음 막 집어 넣고 뭐 준비하는데 안 식어. 아. 미국 경제의 특징이. 왜냐면 뚝배기니까. 밖에서 아무리 얼음 갖다 대봐야 이 두꺼운 벽을 뚫고서 안으로 냉기가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금리를 올릴 땐 오히려 경기가 좋고 금리를 낮출 땐 오히려 경제가 나빠집니다. 시차는 1.5년. 1.5년. 그게 시기는 내년 올해 말 빠르면 늦으면 내년 초. 작년 7월이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패턴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2분기에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도 네. 미국 경기는 하반기에 바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네.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 경기가 좋다 하면서 계속 안 좋죠. 내리고 네. 적게 내리고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원래 올해 3번 정도의 인하를 네. 기대했는데 네. 그 기대는 하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많이 내릴 텐데 일단 네, 올해에 올해는?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추시는 게 좋고 네. 보통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추잖아요. 그럼 진짜 힘든 애들이 생겨. 네. 미국 내에도 있고 특히 힘든 애들은 어떤 나라냐면 미국 외 지역이 힘들어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주는데 당장 경제는 유럽이고 뭐 한국이고 지금 다 침체 상태로 갈 거거든요. 일본도 그래요. 금리를 인상한 일본도 경제가 되게 안 좋아. 이런 나라들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미국 주식 기준으로는 굉장히 유동성이 결국은 공급이 될 거니까 좋은데 빨리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를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반기를 좀 보자. 2분기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 네. 그리고 원화, 네. 엔화, 네. 위안화 다 유로. 약세입니다. 네. 유로 네. 전부 약세입니다. 네. 이것도 이 흐름도 그럼 올해는 연중 내내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상반기까지죠. 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2분기가 좀 힘들어. 네. 달러도 부족하죠. 부족한 건 비싸지죠. 달러가 네. 비싸진다는 얘기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하죠. 그러면 인하하고서 나서는 달러가 약해질 텐데 인하를 늦게 하니까 그때까지는 달러가 세지겠죠. 네. 그게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죠. 그래서 변곡점이 나타날 건데 상반기가 힘들어요. 상반기가.
그래서 지금 환율 차트도 별로 안 좋거든요. 달러원이. 네. 달러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상방 리스크가 네. 2분기까지. 그래서 조금 환율은 조심스럽게 달러를 보고 있는데 뭐 저희는 환율은 뭐 1,360원에서 막힐 거라고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는 있지만 요 2분기의 변동성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한 가지 변수는 4월 달에 미국의 소득세 납부입니다. 네. 소득세 납부가 되면은 유동성이 갑자기 막 요동을 쳐요. 네. 엄청나게.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요거는 그때 가서 제가 왜냐면 네이버윙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 정도에 미국 경기 이제 둔화를 예상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반복된 그 패턴에 의한 추론이었잖아요. 예상이었고. 네, 저는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하지 네네네.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저는 뭔가 반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그런 생산성 혁명 같이 지금 요즘에 AI 난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 특히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경기 둔화나 뭐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 네. 네. 인류 수만 년의 역사 중에서 생산성 혁명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혁명, 두 번째는 산업혁명. 네.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PC 정보화혁명? 보급 네네. 그렇죠. 정보화혁명, 정보화혁명에 대해서는 90년대 말에 한 5년 정도 있지 않았냐? 5년에서 한 7년, 길게 보면 7년 네. 정도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 과연 정보화혁명이 그 5년에서 7년 사이에 미국 경제에 사실 5년에서 7년 이게 무슨 혁명이야? 아무튼 왜냐면 이제 산업혁명은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죠. 농업혁명은 수천 년을 미쳤죠. 네. 근데 요 5년에서 7년의 정보화혁명이 과연 미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높였냐? 정말 높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연 몇 퍼센트를 볼 것 같아요? 1%를 보고 있습니다. 이 5년에서 7년 동안 정보화혁명으로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게 본 사람이에요. 네네네. 높게 본 사람 얘기가 그러니까 연간 1% 정도의 GDP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한 1%? 진짜 좋게 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나머지 절반들은 그런 거 없는 것 같다. 증거를 잘 못 찾겠다 이러고 있어. 그래요. 그 경제학자 분들이 온라인 구매도 잘 안 하시고 온라인 창업도 별로 안 하시고 책도 그냥 이 하드 카피로 보셔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 체감을 못 하시는 게 아닐까. 이 닷컴 버블을 우리가 왜 기억하냐면 그걸 5년이든 7년이든 굉장히 그 기간이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엄청났죠. 긴 시간이고요. 네. 주가 상승이 몇십 배가 네, 오르는 종목들이 네. 너무 많이 부드러워. 나왔기 때문에 부드러워. 당연히 우리는 혁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유하면서 AI 역시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3년 이내를 보시는 주식 투자자들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그렇죠. 네. 그 분야는 예를 들어서 PC가 맨 처음 등장했던 시기 이후에 10년 정도 지나서야 생산성 혁명이 실제 GDP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뭐 PC 회사들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은 나빴냐? 좋았어요. 네. 그 회사들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오른다고 그때 미국 경제에 GDP가 올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랑 GDP 성장은 좀 다르다. 별개인데 이분들이 나는 주가가 오르기로 이미 마음속에 먹었잖아. 그럼 갖다 붙여야지. 그럼 갖다 붙이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혁명이 일어나니까 네. 그럼 GDP가 늘어나니까 높아지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 당연하지 않냐? 아니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굳이 그걸 붙이지 않아도 그 뭐 AI나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 애플 지금 말하는 애플은 그 90년대 애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맥킨토시 네, 시절. 8, 90년대. 그 많이 올랐어요. 주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GDP를 끌어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질러서 갈 생각을 해야지. 이 어떤 특정한 혁명이 나왔을 때 그것이 생산성 혁명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실제 얘가 혁명을 일으킬지도 미치습니다. 자, 그리고 AI 예를 들어볼게요. AI로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늘어났어.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뭐 지금 헐리우드에서 한번 작가 파업 했잖아요. 그럼 그 작가 파업이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옛날에는 작가팀이 한 10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메인 작가가 있고 여럿이서 플롯을 이제 짜는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메인 작가 혼자 AI한테 플롯을 다 만들어내. 그 자기가 약간만 수정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우리 작가들은 인맥이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성장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니네 뭐 영화사들이나 뭐 넷플릭스 같은 데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10명이 하던 걸 한 명이 해. 그럼 나머지 9명은 뭐 다른 일을 찾든지 네. 그쵸. 아니면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럼 이분들은 소비를 못 하잖아. 그러면 GDP가 올라가나요?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도 플러스 1% 효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혁명이라고 했던 거는 아닐까요? 그게 바로 AI가 나오고 나서 10년 후에. 네. 왜냐면 지금도 AI가 뭐 챗GPT 대단하죠. 혁명이야. 혁명인데 그걸 실제 업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비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들만 네. 그들만 입장에서는 굉장한 혁명이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겠죠. 앞으로도 네. 좋을 거고. 하지만 이게 GDP란 건 국가 전체란 말이에요. 이게 확산돼야 돼. 기술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대표적으로 트랙터의 사례가 있는데 트랙터가 너무 좋잖아. 네. 그전에는 소로 이제 말로 특히 이제 말로 미국에서는 농사를 졌거든요. 근데 트랙터가 나왔어. 근데 나오고 나서 이게 확산되는데 거의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트랙터를 안 써. 뭐 그렇게 AI가 뭐 이렇게 그렇게 걸리진 않겠지만 적어도 5년 10년은 걸리는 거고 저는 솔직히 이러한 기술이 생산성을 올린다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게 거기에 투자해서 돈 못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버는데 네. 버는데 그게 GDP라는 국가 경제 전체를 높이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산출이나 숫자 고르기가 되게 어렵고 저는 솔직히 90년대에 생산성이 높아진 건 단지 에코부머가 취직할 때가 돼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에코부머가 그거 외에는 이걸로도 설명이 되는데 굳이 정보화 혁명을 갖다 붙일 물론 이제 그 당시에 IT 혁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늘 이제 회의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신기술이 성장을 높이는 효과가 적고 사례적으로 기대만큼 네. 크지는 역사적으로 않다. 네. 적고 역사적으로 적고 실제 있으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지만 GDP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역사는 네. 반복되는 네. 운율이 있는데 오늘 지금은 채권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때도 있었나요? 앞으로 우리는 네. 뭘 주목하고 있다가 어떤 전략으로 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2009년부터 뭐 코로나 전까지 뭐 채권도 랠리를 했었죠. 주식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들이 랠리를 했던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좀 정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것의 랠리가 아유 그래도 인플레니까 채권은 우리가 버리고 가자 네. 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래도 약간 이성이 좀 한 조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채권 시장 네. 참여자들만 이성적인가 봐요. 이제 채권 시장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않은데 네.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왜냐면 내가 채권 매니저인데 난 사고 네. 싶어. 내가 볼 때는 지금 사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못 사죠. 그럼 돈은 언제 생기냐? 그 수많은 그 리테일에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 돈을 여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부터 움직여요. 미리 안 움직여요. 이 사람들은. 미리 안 움직여. 왜냐면 뉴스에 오늘 파월 의장이 혹은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대. 그러면 내 돈 어떻게? 내 돈 지금 1년짜리 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빨리 길게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약간 이성이 살아있는 시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완화를 할 거니까 그 하반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빌드업하는 시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위험자산 쪽으로 가시고 추가 애드하는 방식으로 2분기에는 힘들어도 그리고 약간의 돈을 보험성으로 장기 미국채 가지고 있는 게 꽤 괜찮지 않겠나. 코인 얘기가 제가 못하지만 이미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2분기에 약간 쉬어가겠지만 애드하는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난 6개월간 나스닥 랠리나 엔비디아, 비트코인 네. 위험 자산, 성장 자산에 네. 투자를 못했던 분들은 네. 2분기가 투자 기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까지 본다면 기회죠. 내년까지 본다면 위험하고요. 그건 연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하반기도 장기 투자입니다. 네, 장기 투자니까. 아이고 내년은 뭐 영원이지. 네.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미리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던져야 될 때는 아직은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요. 아직은 아니고 사전에 알 수 네. 없습니다.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렸다가 네. 더 태울 준비를 하자. 그리고 네. 혹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자는 쪽에. 보험성으로 미국채 장기물에 투자하자. 게다가 보험료를 내가 계속 받아.
네. 4.4%를. 네. 이자가 아니, 나오니까요.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